무대 인사를 최근에 아주 열심히 하고 계셔서 네, 오늘 와주신 관객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씩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화의 비밀에서 유준 역을 맡은 도경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할 수 없는 비밀에서 정하역을 맡은 원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말할 수 없는 비밀을 감독한 서유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최근에 보통의 가족이라는 영화를 만든 허진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작품이 너무 많으시기에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어서 가장 최근작으로 소개를 해주셨고요. 방금 말할 수 없는 비밀 상영이 끝났는데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이미 여러 차례 영화에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도 오늘 객석에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저희가 먼저 이야기를 조금 나누다가 객석으로 마이크를 전달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이들 준비해 오셨네요. 아이패드에 지금 스케치북에 네, 한 번씩 눈길을 다 보내주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허진호 감독님께 가장 먼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간략하게 먼저 얘기 듣고 저희 시작할까 봐요. 정말 요즘 같은 시국에 이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어떤 위안을 많이 받았다고 할까요? 그런 청춘들이 펼치는 어떤 사랑의 감정이나 정서들을 정말 배우들이 너무나 훌륭하게 잘 표현해줬고 또 감독의 섬세한 그런 부분들도 처음에 사랑을 처음 시작하고 그리고 그걸 확인하고 또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감정의 어떤 그 서정성이나 혹은 또 굉장히 폭발적인 것들이 굉장히 뛰어나게 봤고요. 너무 재밌게 봤고 보고 나서 정말 뭐랄까요? 그러니까 생기면 안 되는 연애 감정까지 생기는 그런 영화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생기면 안 되는, 생기면 위험한 연애 감정까지 경험하셨다라는 이야기 들려주셨는데요. 사실 두 분의 감독님께서는 인연이 오래되셨어요. 서 감독님께서 허진호 감독의 연출 부원으로 또 작품을 여러 차례 함께 하셨고 각본을 또 쓰시기도 하셨고 연출가와 연출 부원, 연출가와 각본가로 오랜 인연을 두 분이 맺어 오셨는데요. 서 감독님은 어떤 감성을 지닌 후배 연출가라고 생각하셨는지 궁금해요, 허진호 감독님.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비밀에서 그 장점이 좀 발휘된 지점이 눈에 보였다면 어떤 것들인지 먼저 여쭙습니다.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 제가 이제 그 행복이라는 영화를 준비를 할 때 같이 하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제가 연출부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뽑을 때 기준이 단편 영화를 잘 만드는 감독들을 많이 뽑았던 것 같아요. 그때 서유민 감독이 보여줬던 단편이 그 지나가는 비 맞나요? 지나가는 비인데 멜로였어요. 근데 그 굉장히 섬세하고 그리고 배우들도 제가 아는 배우가 나왔는데 전문적으로 배우를 연기를 하지 않는 배우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연기도 너무 좋았고 그래서 같이 일하게 됐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연출부를 하면서는 제가 이제 행복이라는 영화, 외출이라는 영화 같이 시나리오를 썼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헤맬 때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워낙 그런 둘 다 어쨌든 멜로였는데 서유민 감독이 보여주는 그런 섬세한 느낌들이 잘 표현됐던 것 같고 또 이제 연출부 그만두고 이제 감독 준비하면서 만든 단편 영화가 언덕 밑 세상이라고 근데 그 영화는 멜로는 아니었는데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고 힘이 굉장히 느껴지는 영화였어요. 전 보고 제가 펑펑 울었거든요. 잘 울지 않는데 그래서 이 서유민 감독은 앞으로 정말 좋은 감독이 될 것 같다 해서 제가 혹시 영화를 제작하게 되면은 나랑 꼭 같이 하자 라고 제가 그때 5만 원인가? 얼마 주고 계약을 할 뻔할 정도로 정말
제가 제일 어떤 기대하고 영화가 나오면 꼭 보고 싶고 그런 감독이에요. 그래서 이번 영화도 그런 영화 초반에 그런 서정적인 그런 감수성 있는 장면들과 그런 것들을 잘 표현했고 또 후반부에 가서는 정말 힘있게 감정을 이렇게 휘몰아치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까지도 되게 좋게 봤습니다. 아마도 제작자와 연출가로 계약이 성사되지 않은 것은 금액 때문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지만 어쨌든 농담을 해봤지만 얼마나 아끼는 후배 연출가였는지 말씀하신 것에서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나 섬세한 감수성이 이전부터 있었기에 그것이 말할 수 없는 비밀이라는 영화로 이어졌는지 조금 가늠할 수 있는 이야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감독님 두 사람이 만나는 영화의 현재를 2020년으로 영화에서 만드셨어요. 근데 원작의 생각을 하게 되면 사실 더 과거의 시간대로 옮겨가는 게 어쩌면 조금 더 편리한 방법일 수 있었을 텐데 아마도 동시대 관객과 심리적으로 조금 더 가까운 시간대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셨기에 2020년대가 된 게 아닐까라는 짐작을 해보았는데 어떠셨나요, 실제로는? 네, 그 생각이 딱 맞습니다. 현재가 무조건 지금 현재에 사는 우리 관객분들이 공감할 수 있고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제 유준이가 사는 그 시간은 현재여야 한다. 그러니까 2020년 후반, 그러니까 그 뒤여야 된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그로부터 이제 20년 전을 근데 이제 2000년으로 넘어가면은 뭔가 충분히 그런 과거나 복고적인 느낌이 좀 덜해서 이제 99년으로 이제 정화가 사는 세상을 설정을 했고 이제 그로부터 20년 후로 해서 이제 2020년으로 설정을 해서 네 만들게 됐습니다. 그 결과 좀 우리가 심리적으로 더 가까운 시간대 인물들과 접합해 있다는 인상을 영화를 통해서 갖게 됐고요. 배우분들께 이제 질문 폭격이 차례대로 지금부터 날아갈 텐데요. 일단 두 배우께 이 질문을 먼저 드려보고 싶어요. 아까 허준호 감독님께서 먼저 언급해 주셨던 것처럼 한국 영화의 멜로, 그 중에서도 청춘 영화가 정말 손에 꼽게 귀한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배우들에게도 멜로 장르가 좀 없다, 내가 활약하고 싶은 멜로가 있었으면 좋을 텐데 하는 장르적인 갈증이 좀 있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런 시기에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만나서 두 분이 조금 해소된 마음이 있는지도 궁금하고 이 작품을 통해서 더 새롭게 나아가서 생긴 바람이 있는지도 궁금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단 멜로라는 장르를 엄청 좋아했어요. 개인적으로도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이 멜로라는 저희 말할 수 없는 비밀 촬영을 하면서 가중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는 그게 그러니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멜로 영화를 보면서 그런 약간 간질간질한 그런 감정들이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좀 좋아해서 멜로 영화를 좋아했었는데 저도 촬영을 하면서 그런 게 뭐 신 촬영하면서도 많이 느껴졌고 그거를 또 보시는 분들이 그대로 또 이렇게 느껴주셨다면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혹시 느껴지 좀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멜로 영화를 진짜 좋아하고 그리고 멜로 영화를 촬영하고 말할 수 없는 비밀을 보고 난 후에도 이 멜로 영화가 확실히 가지고 있는 힘이 있구나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해서 멜로 영화를 또 하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이 저는 많이 들었습니다. 네. 우리 모두가 너무 반색할 만한 소식이네요. 네. 원진아 배우 답변 들어보겠습니다. 네, 저도 아무래도 제 영화를 볼 때 사실 여러 번 그렇게 보지는 않는 편이에요. 좀 꽂히는 영화만 여러 번 돌려서 매년 회자를 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특히나 멜로 영화를 조금 여러 번 반복해서 보는 경우가 저에게는 좀 있더라고요. 어렸을 때 영화 봤던 기억하면 떠오르는 영화들도 멜로 영화들이 좀 주로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제가 데뷔를 하고 나서 멜로가 소재로 하나씩 들어가는 장르들은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뭔가 사랑만 오롯이 예쁘게 하는 그런 멜로는 아무래도 좀 많지가 않았다라고 느꼈고 많은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제 필모에서 이렇게 순수하게 단지 사랑이라는 감정만을 가지고 이 멜로 영화를 내 필모에 남긴다라는 게
저한테는 그것 자체로도 좀 의미가 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조금 더 풋풋하고 사랑의 감정을 순수하게 표현할 수 있을 때의 모습을 남겨놓고 제가 나중에 나이가 조금 더 들었을 때 나의 풋풋하고 사랑하는 얼굴들을 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영화를 꺼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면에서는 참 의미가 큰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멜로를 하는 눈을 갖고 태어난 배우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냥 언제 어느 순간에는 그냥 무조건 멜로의 얼굴이 되어야만 하는, 말하자면 배우로서의 어떤 운명을 타고난 눈들을 가진 배우들이 있는데 이 두 배우가 그런 배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언젠가는 이렇게 큰 화면 안에 두 분 다 고개를 갑자기 턱 숙이시는데 언젠가는 이렇게 큰 화면 안에서 상대방과 그리고 관객과 눈을 맞추는 그 멜로의 눈의 깊이감을 보여줄 뭔가 타이밍을 만났어야 하는 배우들이라는 생각을 영화를 통해서 하게 됐고요. 그 안에서 각각 선배 배우들과의 호흡도 두 분은 존재하죠. 각각 엄마 아빠와의 호흡도 있고요. 상대적으로 이 현장은 젊은 또래 배우들이 이끈다라는 점에서도 두 분에게 굉장히 소중한 현장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자리엔 지금 안 계시지만 이니를 연기한 신예은 배우를 포함해서 젊은 배우 세 분이 그 현장의 호흡은 어떻게 기억하고 계신지 그렇게 극을 비슷한 또래 배우들끼리 끌어가는 경험이 또 어떻게 남았는지 한 분씩 또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처음에 만나기 전에, 그러니까 이 원진아 배우랑 신예은 배우를 만나기 전에는 그렇게까지 에너지가 넘치는지 몰랐어요. 굉장히 점잖을 줄 알았고 굉장히 약간 진중하고 좀 차분하고 이럴 줄 알았는데 만났는데 너무 에너지가 넘치는 거예요. 거기서 보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니와 정아가 에너지가 좀 넘치는데 그 모습 그대로 진짜 너무 에너지가 좋아서 전 촬영할 때 너무 제가 조금 가라앉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 두 분 때문에 저도 이렇게 약간 텐션이 올라서 너무 즐겁게 촬영한 기억이 있고 그리고 연기할 때도 사실 NG가 막 많이 안 났어요. 생각해보면 그거는 합이 진짜 잘 맞았다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네.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게 촬영했던 기억이 나요. 저는. 네. 네, 저는 데뷔하고 나서 좀 저보다 활동을 훨씬 더 오래 하시고 나이 차이가 좀 있는 선배들하고 촬영하는 기회가 훨씬 더 많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선배들 어떻게 하시나 뒷공문이 쫓아다니면서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괜히 앞에서 얼쩡거리면서 뭐 하나 좀 팁을 주시지 않을까 의지하면서 촬영을 했었다가 처음에는 이제 또래들끼리 한다고 하니까 이제는 내가 선배들이 하는 역할까지는 못하더라도 어떤 현장에서 나의 분위기라든지 내 아의 그 집중도에 따라서 현장의 분위기도 달라질 수 있겠다. 좀 책임감을 처음으로 좀 많이 느꼈던 작품이었던 것 같고 근데 그랬을 때 혼자가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또래 배우들이 함께 하니까 우리는 다 같이 만들어가면 되니까 라는 마음으로 오히려 부담감을 내려놓고 좀 놀면서 촬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더 신이 나면 신이 나는데도 좀 솔직해지는 것도 좀 더 과감해졌던 것 같고 현장에서 근데 또 감독님까지 굉장히 좀 열려있는 마인드로 항상 현장에 계셨어요. 의견도 솔직하게 많이 물어봐 주시고 그러다 보니까 모두가 좀 한마음으로 누가 위고 아래고가 없이 우리 같이 손잡고 걸어가는 느낌으로 좀 촬영을 했던 게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상대 배우로서 멜로 영화의 연기는 어땠는지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다른 장르도 물론 연기라는 게 액션과 리액션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멜로 장르는 특히 상대 배우를 굉장히 유심히 열심히 바라봐야 하는 장르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영화에서 각각 발견한 유준과 정아의 아주 인상적인 얼굴이 있듯이 두 배우에게도 촬영할 당시라든지 아니면 영화 속에서 가장 인상적으로 기억하는 서로의 캐릭터로서의 얼굴이 무엇인지 궁금해요. 도경수 배우가 꼽고 싶은 정아의 인상적인 얼굴 그리고 원진아 배우가 꼽고 싶은 유준의 인상적인 얼굴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러니까 저랑 같이 촬영할 때는 항상 이렇게 너무너무 편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영화를 보고 사실 같이 찍은 씬은 아니었는데 이제 정아가 유준을 이제 그리워하면서
그런 어떤 감정을 끌어낼 때 그런 씬을 보고 좀 놀랐는데, 왜냐면은 그거를 너무 잘 표현을 해줘서 사실 그 씬에서 저는 가장 정화가 슬플 때 관객분들도 슬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씬을 보고 좀 놀랐었어요. 개인적으로. 아, 저렇게 어마어마하게 그리워해주는구나. 그래서 그 씬을 보고 와, 참 진짜 확실히 진짜 잘 하는구나. 너무 잘 하는구나. 이거를 아주 크게 느꼈습니다. 저는. 언제나 화이팅. 제가 많이 그리워했다는 걸 유진이가 알아줘서 성공을 한 것 같고, 저는 영화 이렇게 찍으면서 경수 배우 눈이 굉장히 명확하고 되게 어떤 느낌을 강렬하게 뇌리에 박히게 해주는 눈을 가졌다라는 걸 이번에 같이 하면서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뭔가 뒤로 돌려서 표현하지 않고 가리려고 하지 않으면서 뭔가 그 직진하는 눈빛이 있잖아요. 뭔가 대사 같은 게 따로 상황하게 설명이 되지 않아도 이미 얼굴을 보고 있으면 어떤 감정을 주고 있는지가 명확해서 좀 몰입하기에도 되게 좋았었던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놀랐던 거는 그 멜로씬도 다 좋았지만 피아노 칠 때 그 배틀을 할 때 사실 저희가 어떤 기교나 이런 것보다는 이 감정의 인물의 변화에 대해서, 감정 변화에 대해서 좀 촬영을 더 집중하셨다고 전 느꼈거든요. 뭔가 피아노를 치는 이 손보다 이거 내가 이겼다라고 확신을 갖는 그런 눈빛들, 고개를 돌려서 상대를 보지 않지만 뭔가 겪는 줄로 눈이 번쩍이는 그 순간들, 그런 걸 표현해내는 거는 도경수 배우만이 할 수 있는 표현이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전 그 장면에서 되게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언제나 파이팅. 네, 도경수 파이팅. 허진호 감독님께도 한번 여쭤볼까요? 이 두 젊은 배우에게서 발견한 아주 인상적인 얼굴을 영화에서 발견하셨나요? 그러니까 영화 시작하면서 둘이 처음 만났을 때 그런 뭐랄까요? 가장 설레는 순간이죠. 그 순간의 얼굴들도 되게 좋았고, 도경수 배우는 정말 그 원진아 배우가 얘기했듯이 피아노 칠 때 표정들의 변화들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들에서 이 배우의 어떤 뭐랄까요, 그러니까 그 똑같은 피아노를 치는 장면인데도 섬세하게 다 감정들 다르게 표현했던 것 같고, 좋았던 장면 중에는 정말 그 아까 도경수 배우가 칭찬했던 그 원진아 배우의 좋았던 장면은 정말 둘이 이렇게 힘들어졌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전에 굉장히 풋풋한 어떤 그런 따뜻한 감정에서 막 감정이 휘몰아치는 그런 어떤 장면에서의 두 배우의 연기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몰입될 수 있었고, 도경수 배우의 눈은 정말 대단한. 그러니까 이렇게 연기를 초반에 이렇게 많이 안 했어요. 안 했는데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원진아 배우는 보고 있으면 계속 같이 웃게 되는 너무 귀여워서 그리고 근데 후반부에 또 그런 감정이 격할 때 나오는 그런 뭐랄까요, 표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기억에 남는 그런 장면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가장 먼저 언급해 주셨던 그 피아노 연습실에서 유준과 정화가 처음 만나는 그 장면을 언급을 해보고 싶은데요. 이 장면이 영화의 내용 면에서도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연출과 연기의 면에서도 역시 굉장히 중요한 장면이죠. 연출과 연기의 입장에서 각각 목표나 바람이 조금 달랐을 수도 있고 완전히 똑같았을 수도 있는 씬일 것 같은데, 서혜민 감독님과 두 배우께 질문 드려봅니다. 그 씬을 앞두고 각각 어떤 목표나 바람이 좀 있으셨나요? 네, 둘이 처음 만나는 장면을 정말 고민을 많이 했고요. 저는 사실 두 배우가 얼굴이 이렇게 싹 드러날 때 그 유명한 멜로 영화들의 그 레전드 같은 장면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딱 떠오르는
그런 씬을 나도 만들고 싶다. 이 두 배우님들의 약간 평생 따라다니는 그런 네, 그런 컷. 그래서 이제 도 배우님의 얼굴이 처음에 참 나올 때 약간 우리가 와 뭐 이렇게 되는 그런 컷을 어떻게 만들까? 그래서 막 어디에서 만날까? 뭐 그래서 이제 피아노 밑으로 이제 내려오면서 얼굴이 쫙 나오면서 막 그 우리가 화하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또 우리 원진아 배우도 이제 평생 따라다니는 어떤 그런 예쁜 모습을 담고 싶다. 그래서 뒤에 이제 커튼도 주황색으로 해서 역광으로 쫙 그 얼굴이 먼지가 함께 이렇게 나오네. 정말 그 장면을 너무 아름답고 이제 기억에 남는 첫 만남으로 너무너무 만들고 싶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는데, 관객분들도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보셨나요? 네. 그럼 목표 달성한 건가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진짜 감독님이 만들어주신 것 같아요. 연출적으로도 그렇고 카메라 뭐 앵글러도 그렇고. 저는 사실 그렇게 별 생각은 크게 안 했거든요. 왜냐면 진짜 그 대학생이 딱 들어와서 봤는데 이쁘다. 저는 그냥 이걸로 그냥 사실 한 거라, 그러니까 첫눈에 반한 거잖아요. 그냥 그 생각만 하고 저는 연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거 이제 그 씬을 진짜 그렇게 보이게 만들어주신 건 감독님이 진짜 연출을 잘 해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네. 이게 제 입장에서는 악보를 봤을 때 처음 마주한 상대가 운명의 상대일 것이라는 걸 저는 인지를 하고 간 거잖아요. 그랬을 때 처음 만나는 상대가 눈을 딱 마주친 순간 이 아이인가? 하고 호기심과 조금 더 알아보고 싶다라는 감정 정도가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때 촬영을 저는 사실 그 호기심의 감정? 사랑에 빠진다라기보다 얘는 뭘까? 궁금증으로 가지고 찍었는데, 감독님께서의 그 날리는 먼지까지 잡히는 역광과 손을 내밀었을 때 얼굴에 닿는 빛과 그런 것들을 연출을 해주셔서 더 로맨틱하게 나왔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방금 말씀하시는 걸 들으니까 그 장면이 왜 좋았는지를 더 저는 분명히 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우들이 해당 장면마다 사실 임하는 태도라든지 목표가 조금 다르긴 할 텐데, 저는 어떤 연기는 굉장히 직선적이고 좀 깨끗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그게 관객들에게 본질로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은데, 그 장면에서 오히려 너무 많은 계산과 이게 얼마나 중요한 장면인데 내가 정말 힘을 너무너무 주어야지라고 두 분께서 임하셨다면 그런 깨끗한 연기의 느낌이 안 나왔을 것 같다는 생각이 지금 더 분명하게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기가 그렇게 탄생한 것이었구나라는 생각을 답변을 들으면서 하게 됐고요. 두 분의 감독님께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습니다. 타 장르와는 달리 멜로만이 관객에게 줄 수 있는 감흥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출가들에게는 그게 어떤 감흥인지 궁금해요. 다른 것을 만들 때와는 달리 이 멜로, 로맨스를 만들 때 연출자들이 가지게 되는 좀 특별한 감흥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말할 수 없는 비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멜로에 가미된 판타지가 있을 경우에는 이게 어떻게 좀 차별화된 소구점이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그 두 가지 질문 여쭤보겠습니다. 그 멜로 장르가 정말 그 영화 장르 중에 가장 관객분들이 공감하고 좀 자기 이야기 같이 느낄 수가 있는 장르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스릴러처럼 내가 살인범으로 몰리는 경우는 사실 많지 않잖아요. 내가 뭐 우주로 갈 수 있는 SF처럼 그런 경우도 많지 않고, 이제 뭐 귀신이 나타나거나 집에 뭐 이런 경우도 많지 않은 반면에, 멜로 장르는 우리 누구나 다 첫사랑을 해보고 뭐 이별도 하고 뭐 약간 이렇기 때문에 정말 많은 관객들이 가장 내 얘기랑 비슷하다고 느끼고 또 공감도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그런 반면 또 이제 그래서 더 어렵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경험하신 이야기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더 좀 새롭고 재미있게 좀 감동적으로 관객분들한테 다가갈 수 있나. 그래서 이제 더 공감을 쉽게 얻을 수도 있지만 더 이제 재밌고 이제 감동을 드리기엔 또 되게 어려운
그런 장르인데 그래서 이제 더 욕심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경험한 이야기를 또 이제 새롭고 재밌게 해서 다시 그 기억을 소환시키고 또 이제 감동을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굉장히 해보고 싶고 꼭 만들고 싶고 좀 그래서 이제 재미와 감동을 드리고 싶은 그런 장르인데 거기에 이제 판타지가 들어온다는 거는 이제 우리의 굉장히 그 기억과 맞닿아 있는 우리의 많은 그런 추억이 있는 그런 이야기에 이제 영화적인 극적인 이제 장치가 가미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은 좀 그렇게 크게 영화적으로 극적인 그런 설정이 없는 멜로 영화에 판타지라는 장치가 들어와서 이제 영화적인 재미까지 드릴 수 있는 되게 좀 좁은 장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멜로 영화에 판타지가 있다는 게 참, 저희가 또 많이 사랑하는 영화들도 그런 영화들이 되게 많이 있잖아요. 판타지, 로맨스나 뭐 이런 것. 근데 말할 수 없는 비밀도 그 점이 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하고 싶었고, 좀 잘 만들어서 관객분들한테 이제 극적인 재미도 드리면서 이제 추억도 소환하시면서 이제 감동도 꼭 드리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 만들었습니다. 서유빈 감독이 다 얘기를 해서 저도 거의 같은 생각이고요. 그러니까 멜로 영화가 재밌는 거는 서유빈 감독이 얘기한 대로 굉장히 나의 생활과 가까이 혹은 또 나의 친구, 지인 혹은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감정을 다룬다는 것이 굉장히 친숙해서 좋기도 한데 이제 그것들을 어떻게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너무나 다 익숙한 그런 감정들이잖아요. 그 감정들을 어떻게 설레게 만드느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멜로가 참 저도 멜로 영화를 조금 그 전에 만들었을 때 만들면서도 재밌어하는 거는 혹은 또 멜로 영화를 제가 볼 때 재밌어하는 거는 이번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런 어떻게 인간의 감정에 제일 예쁠 때 처음 만날 때 그리워할 때 뭐 그러다가 또 너무 정말 사랑하게 되고 또 싸울 때 또 뭐 화도 나고 또 헤어질 때 너무나 슬프고 다시 또 만났을 때 또 다른 감정 이런 감정의 스펙트럼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보여줄 수 있어서 너무 좋은 장르인 것 같고 근데 이게 이제 극장에서만 멜로를 보기에는 멜로라는 장르가 너무나 약해져서 이런 뭐랄까 판타지가 들어간 멜로가 좀 더 어떻게 보면은 관객들이 좀 재밌게 볼 수 있는 요소를 집어 넣어서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판타지가 있는 멜로는 좀 더 관객들이 극적인 재미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한번 만들어보고 싶은 장르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 궁금합니다. 어떻게 또 연출하실지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요. 뭐 오늘 많이들 알고 오셨겠지만 말할 수 없는 비밀을 서유민 감독이 어떻게 연출했는지 보셨으니 되게 돌아가셔서 시간이 되실 때 허진호 감독이 한국 영화에 남긴 수많은 그 2000년대 명작 멜로디를 한번 꼭 목격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두 배우께는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이번 영화를 통해서 가장 놀랬던 게 두 분이 사실상 피아노를 처음 접했다는 사실이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피아노에서 받는 인상이 두 분의 인상과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악기에도 여러 가지 매력이 있지만 피아노가 좀 깨끗하고 서정적인 느낌을 주는 악기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고 나서 이 두 분이 피아노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느낌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두 분께서 그 악기에 대한 인상이 어떻게 남으셨는지 궁금한 게 왜냐하면 피아노는 악기 중에서도 거의 손에 꼽을 정도로 같이 연주할 수 있는 악기라는 점이 좀 특이점인 것 같거든요. 혼자 연주도 가능하고 두 분이 그 안에서 고양이 춤을 같이 연주했던 것처럼 나란히 앉아서 연주하는 게 가능한 악기라는 점에서도 이게 멜로에 굉장히 최적인 악기였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됐는데 그 솔로와 합주의 어떤 매력을 느꼈는지도 궁금하고 피아노라는 악기 자체에 대해서는 또 어떤 매력을 느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보셨다면 너무 다행입니다. 진짜로. 사실 피아노라는 악기랑 정말 친하지 않았었거든요. 왜냐면 악기를 하나도 다룰 줄 몰라서 저는 어렸을 때도 막 쳐본 기억이 없었는데 확실히 근데 피아노가 주는 그런 힘은 있는 것 같아요. 그 진짜 음도 엄청 이 뭐라 그러죠? 그 엄청 낮은 음부터 모든 악기가 그러긴 하는구나. 죄송합니다. 그 피아노만의 소리가 진짜 확실히 이 둘의 그 감정들도 잘 플러스 요인이 됐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왜냐면은 엄청 친숙한 악기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생각할 만한 시간은 주어지지 않았어서 저는 영화를 촬영하면서 사실 피아니스트 분들의 그런 어떤 몸짓에 더 집중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 연주하는 게 물리적으로 시간이 막 그렇게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많지는 않았어서 저는 이제 피아노 치는 분들의 그 약간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그런 어떤 몸짓이나 그런 거를 좀 많이 카피해서 연습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서 예. 피아노는 최고입니다, 여러분. 피아노,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피아노 화이팅. 네, 네. 피아노. 네. 저도 사실 피아노를 이전에는 칠 줄 몰랐어서 어렸을 때 얘기하니까 저도 기억이 좀 나는 게 저는 어렸을 때 피아노 바이엘 1권을 치다가 근데 저 어렸을 때는 그 피아노 학원에 갔을 때 안 좋은 기억이 더 많았어요. 독방 같은 데 들어가서 선생님이 동그라미 다 채울 때까지 못 나오게 하고 그리고 치다가 힘들어서 고개를 들면 무서운 사진이 날 보고 있고 그 음악가들의 액자 하나씩 들어가 있잖아요. 저한테는 그래서 피아노에 대한 기억이 사실 공포의 대상이었어요. 그 선생님 굉장히 무서워서 못 치면 안 보내주겠지? 막 그 반복되는 소리가 계속되는 것도 듣기가 힘들고 되게 공포의 대상이었는데 이번에 하면서 처음에는 사실 공포였어요. 이걸 다시 해야 되는데 잘해야 된다. 그리고 이걸 책임감 있게 잘 해내야 된다는 생각에 피아노가 집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굉장히 공포였다가 이제 연습을 하기 시작하면서 아침에 새벽에 조바심이 나니까 새벽에 눈이 떠져요. 해가 막 떠질 때 피아노 이러고 눈이 떠져요. 근데 그 상태에서 피아노를 딱 쳤을 때 그 새벽에 울리는 그 이어걸 끼고 있는데도 피아노의 울림이 이어폰으로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새벽에 그걸 들으면 이상하게 좀 기분이 좋아지는 내가 마치 어떤 신비로운 안개에 쌓여있는 것 같은 착각이 좀 들고 이걸 치고 있는 내 모습이 너무 멋있고 조금 피아노 잘 해보면 되게 사람의 마음을 울리는 심금을 울리는 악기라고 하는데 이유가 있구나 좀 그런 생각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는 사실 끝날 때까지는 굉장한 스트레스와 고됨으로 연습을 마쳤는데 오히려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피아노를 싫어했던 내가 그 어려운 곡을 잘은 못 치지만 칠 수는 있게 됐다라는 게 굉장히 크게 저에게 남는 무언가가 되었고 그 이후에도 심심하면 한 번씩 피아노 학원 등록해서 취미로 즐길 수 있을 정도로 좀 가까워진 것 같아요. 그 피아노에 손가락을 그냥 우리는 툭툭 누르기만 하는데 울림이 맴도는 그 울림이 울린다라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고 로맨틱한 악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원진아 배우가 느꼈다는 그 공포를 사실 영화 안에서 유준이 한번 겪잖아요. 우리가 유준을 가장 처음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프닝도 있지만 그 이후에 국제 콩쿠르 대회에서 연주를 해내지 못한다라는 어떤 마음을 안고 귀국하는 캐릭터의 특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초반부 등장한 이 설정이 사실은 뒤에 뭔가 반복해서 등장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배우 입장에선 당연히 그 설정을 뭐 캐릭터의 심리든 행동이든 반영을 좀 하려고 했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이 들었는데 콩쿠르에서 연주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유준의 캐릭터로 어떻게 해석을 하려고 하셨어요? 사실 그거는 이제 트라우마 때문에 못하게 되는 건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말씀드려야 되지? 그 트라우마가 진짜 트라우마가 있다.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사실 진짜 저는 피아노를 못 치는 입장이다 보니까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진짜로 이 심사위원분들이 보고 있고 나는 피아노를 진짜 못 치는 사람인데 올렸는데 이렇게 진짜 아니 농담이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엄청난 그런 해석보다는 저는 그냥 진짜 그러니까 제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연기 자체를 막 그렇게 막 이거는 뭐 과거에 내가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일이 있어서 이렇게 못 치는 거다 라기보다 그냥 어떤 거에도 저는 이제 막 무대도 해보고 제가 겪어봤던 아주 막 그렇게 큰 트라우마는 아니지만 조금만 트라우마를 겪었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을 그냥 조금 반영시켜서 악기도 마찬가지로 음악하는 거니까 똑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직관과 몰입이 좋은 거죠. 뭔가 자신의 경험 안에서 순간적으로 뒤적여서 발휘될 수 이런 말을 되게 힘들어하시는구나. 네, 오늘 좀 더 놀릴게요. 원진아 배우는 이번 영화를 비롯해서 여러 작품에서 항상 감성 연기라는 수식어가 따라 붙어요. 늘 그렇게 붙고 특히 눈물 연기에 대한 호평이 굉장히 많은 배우인데 사실 눈물과 감성 연기라는 게 배우의 성향에 따라서 상대적으로 조금 수월한 연기일 수도 있고 물론 모든 연기가 어렵지만 때로는 가장 많은 노력이 필요한 내가 가장 어려워하는 연기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호평을 받는 경우들이 간혹 있기도 하죠. 실제로는 어떤 편이세요? 감성적인 연기? 눈물 연기? 저는 사실은 좀 공감하는 그 능력이 조금 원래 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좀 남의 얘기를 들을 때 내 얘기처럼 좀 몰입이 평소에도 좀 심하게 되는 편이기도 하고 근데 저는 경수 배우 옆에서 그 얘기할 때 조금 공감이 많이 됐던 게 잘 모르겠어요. 어떤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서 몰입을 하기 위해 자잘자잘한 플랜들을 세워놓고 연기를 한다기보다 이 책이 처음에 마음에 들었고 이 책이 좋으면 이 인물이 되기까지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연기가 하고 싶고 이 역할이 하고 싶어지면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이 스토리 라인을 따라가다 보면 감정의 같이 거의 물타기를 간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서 인위적으로 내가 어떤 트라우마를 갖고 있어야지 내가 여기서 슬퍼야지 어느 정도 슬퍼야지 그걸 계산한다기보다 캐릭터가 좀 가까워져서 내 안에 새겨지기 시작하면 좀 자연스럽게 그 감정에 공감이 되고 표현을 몸에서 그냥 뭔가 나와서 같이 가지는 게 있어서 물론 때로는 계산을 좀 철저히 해야 될 때도 있고 몰입이 안 되지만 누군가가 봤을 때 좀 속일 수 있게 연기를 해야 하는 것도 있지만 대부분의 좀 진한 감정이라든지 깊어지는 감정들은 어느 정도는 캐릭터가 체화가 돼서 같이 흘러가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좀 그런 편으로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연기라는 게 진짜 본능의 영역이구나 때론 그리고 굉장히 좋은 기술이 필요한 영역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원진아라는 사람의 본체는 굉장히 밝고 씩씩한 면이 더 많은 것 같은데 우리가 감성적인 얼굴로 기억한다는 것도 이 배우의 장점이자 어떤 기술이라는 반영이기도 하겠죠. 마지막으로 서유민 감독님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고 객석으로 마이크 넘기려고 하는데요. 오프닝 장면에 대한 언급을 좀 해보고 싶어요. 영화가 지금 나는 만날 수 없는 너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내레이션과 함께 어딘가로 밤에 막 자전거 페달을 밟고 달려가는 유준의 장면으로 문을 여는데 사실 모든 장면이 중요하지만 영화의 오프닝이라는 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 영화가 어떤 톤 앤 매너로 관객에게 소개될 것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저는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조금 의아한 장면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영화의 내용상 리메이크작이기 때문에 흐름을 알고 있는 제가 보기에는 이따 후반부에 나올 장면인 것 같은데 그걸 미리 보여주시네라는 인상을 받기도 했는데 다 보고 나서는 어떤 인상을 받았냐면 이게 상대방에게 달려간다라는 행위가 진짜 중요한
영화이구나. 그래서 이 장면을 오프닝에 배치하셨구나. 그게 정서적인 핵심이구나라는 생각을 저 혼자 하게 되었는데 분명히 편집상에서 고민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한 고민이 궁금하고 영화 안에서 그 달려간다라는 행위와 관련해서 어떤 들려주실 이야기가 있다면 그건 역시 청해봅니다. 모더레이터님 말이 정말 다 맞아요. 네. 제가 사실 그 원작을 처음에 봤을 때 그 부분이 제일 좋았거든요. 진짜 모든 거를 다 포기하고 이제 그녀를 위해 달려간다. 그래서 저거는 정말 꼭 살리고 그거를 정말 잘 이 감동을 한국 관객분들께도 또 저도 고스란히 드리고 싶은 정말 욕심이 되게 많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달려가는 게 사실은 이 영화 전체를 관통하는 주제 같은 거잖아요. 사랑을 위해 모든 걸 버리고 달려갈 수 있는 그 용기, 첫사랑만이 가질 수 있는 그 열정을 이제 얘기하는 영화이니까 그게 가장 중요해서 이제 거기에 더 배가시키기 위해서 이제 정화도 같이 달려가고 그래서 이제 서로를 위해서 모든 걸 포기하고 달려가는 그거를 잘 살리고자 했는데 처음에는 사실 시나리오를 쓰거나 또 연출을 현장에서 할 때는 이제 그 장면을 제일 앞에 배치할 생각은 사실은 그때는 못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편집을 계속 하면서 이제 보니까 가장 핵심적인 장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장면이 처음에 나오면 관객분들께서 그러니까 처음 보는 관객분들께서 이제 뭐 원작을 아시면 이제 아시는데 이제 처음 보는 관객분들도 있으시니까 그러면 되게 궁금함을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게 첫 장면이기 때문에 그 감정이 이제 영화를 보시다가 잊어버릴 수 있어도 마지막에 다시 연동돼서 이제 이 영화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더 깊게 이제 좀 마음에 이제 간직하실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편집을 하면서 이제 그 장면을 앞으로 이제 넣게 됐는데요. 네, 좀 그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담이지만 제가 영화를 언론시사회에서 처음 보고 나중에 일반 상영관에서 한 번 더 봤어요. 근데 그 영화관에서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는데 그냥 공교롭게 목소리가 크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그맣게 얘기한다고 하는데 옆에 다 들리는 분이 하필이면 제 옆에 이제 계셨던 거죠. 근데 아마도 추측하건대 10대 아니면 20대 초반의 여성분들이었던 것 같고 굉장히 막 집중해서 영화를 보시고 계셨는데 그 지금 나 만날 수 없는 너를 향해 가고 있다라는 나레이션이 나오자마자 만날 수 없는데 왜 가지? 누구지? 막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걸 듣고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막 진짜 웃음을 참았던 기억이 있어요. 그분들도 끝낸 영화 굉장히 재밌게 보시고 나간 것 같고 어쨌든 그 장면은 저한테 도경수라는 배우의 좀 이미지 전환이 제 머릿속에 된 것 같아요. 이건 약간 배우가 의도치 않은 부분일 텐데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계속해서 보아왔던 도경수 배우의 영화 속의 얼굴들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항상 구해내고 싶은 사람의 얼굴이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우주에도 혼자 있고 전쟁터에서 춤도 춰야 되고 항상 이렇게 구해오고 싶은 얼굴이잖아요. 근데 처음으로 이 사람의 얼굴이 누구를 구하러 되게 열심히 가는 사람의 얼굴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미지의 전환이 조금 자연스럽게 머릿속에서 되는 인상이 개인적으로는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얘기가 너무 길었네요. 관객석으로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관객분 손 들어주시면 전달 드릴게요. 중앙에 네 번째 줄에 계시는데 지금 이렇게 들고 계신 분이 가장 먼저 손 드셨죠? 마이크 드릴게요. 네. 네, 감독님한테 저희 너무 떨려가지고 매드러시가 미친 듯이 서두르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아르투르 빈더가 아예 기존에 없는 작곡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들을 때마다 이게 유준이가 달려갈 때 그런 느낌이 막 나면서 이게 작곡을 하실 때 이런 거를 생각하고 이 전반에 다 넣으셨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LP샵에서 깨발랄한 댄스가 있었던 걸로 예고편 같은 거에서 봤는데 실제로 나오지 않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넣어서 아니면 저희한테 그 감독판 같은
그 편집상에서 어쩔 수 없이 편집이 되었던 그런 것들이 나중에 뭐 블루레이라든지 DVD로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한 개만 더 얘기해도 될까요? 마지막 키스씬 너무 관방재림도 멋있고 풍경을 로케하실 때 너무 다 예쁜 곳을 하셨잖아요. 근데 왜 마지막은 아니었지. 키스씬 장면도 되게 멋있었는데 CG 처리로 하셨는지 그래서 약간 CGT가 있긴 있어서 그래서 너무 풍경 너무 예뻤습니다. 굳이 하신 이유가 있으셨는지 궁금했습니다. CGTV를 못 찾길 바랬는데 아셨군요. CGT 많이 났나요? 안 난다 그러던데. 역시 눈 밝은 관객님들. 네. 아르투르 빈더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게 원래 그 필립 글라스의 매드러시라는 곡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좋아하는 이제 작곡가인데, 그 매드러시라는 곡도 좋지만 제목이 너무 이제 마지막에 그 질주랑 너무 맞닿아 있어서 그 곡과 제목을 쓰고 싶었어요. 근데 사실 그 필립 글라스 곡이 너무 유명하고 뭐 악보가 그렇게 희귀하지도 않고 해서 저희한테 이제 쓸 수는 없어서 매드러시 제목만 가져오고 그리고 이제 새로 이름을 만들어야겠다 그래가지고 아르투르 빈더라고 이제 유명한 피아니스트 아르투르 루빈스타인과 이제 제가 20대 때 좋아했던 이제 감독님 파스 빈더에서 이제 빈더를 가져와서 이제 아르투르 빈더로 이제 새로운 이제 가상의 이제 작곡가님을 만든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아르투르 빈더의 매드러시 곡을 이제 음악 감독님이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전에 보신 영화에서 이제 유준이가 그 이니가 이제 이 악보 이제 타다줘 하고 나서 집에서 이제 누워가지고 핸드폰 보면서 듣는 그 곡이 아르투르 빈더의 매드러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니와의 키스하기 전에 혼자 이제 음악을 듣는 그 곡이 이제 아르투르 빈더의 매드러시거든요. 그래서 그 유준이가 아르투르 빈더의 매드러시를 악보를 보면서 이제 피아노 연주하는 이제 그 장면도 찍긴 했는데 그거는 이제 다른 OST로 이제 바뀌면서 이제 그 곡이 원래 3번 나올 거였는데 이제 2번만 나오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그 제목이 저한테는 너무 우리 영화 같다고 생각해서 그 제목을 갖고 오게 된 거고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삭제된 장면들이 저희가 좀 좋아하는 장면들이 있고 아까운 장면들이 저희도 있는데 관객분들이 성원을 더 많이 해주시면 그거는 관객분들에게 달려있다고 제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감독판은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의 힘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질문해 주셨어요. 한 번이라도 더 많은 질문을 받기 위해서 양해 부탁드릴게요. 한 개씩만 질문 받을게요. 저기 손을 들고 계신, 네, 바로 앞에 계신 관객분, 네, 마이크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 감독님께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잠시만요. 메모를 진짜 열심히 해오셨나봐요. 일단은 그 영화 자체가 소유민 감독님의 그런 뭐라 해야 되지? 굉장히 구체적인 연출들이 느껴지는 게 좋았는데 뭔가 정아가 피아노를 쳐서 미래에 와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에게만 정아의 모습이 보여서 뭔가 그런 피아노 배틀 씬이나 아니면 정아가 유준이와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선배를 만나서 유준이에게 보이지 않는 그런 굉장히 구체적인 연출들이 너무 정아의 마음이 더 잘 와닿게 느껴져서 더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는 마음으로 감상할 수 있었고요. 궁금한 거는 이제 정아가 과거의 사람이 어쨌든 미래로 간 거라서 뭔가 이제 과거에서의 정아가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마지막에서 유준이가 미래에서 과거로 간 거기 때문에 과거에서 미래까지의 유준이의 삶이 어쨌든 남아있는 건데 유준이가 과거에 가서 정아랑 같이 잘 지내다가 20년이 흘러서
다시 김 교수님, 그러니까 아빠와 유준이가 마주할 수 있는지, 뭔가 어쨌든 영화가 유준이가 과거로 돌아가는 해피엔딩, 살짝 열린 느낌의 해피엔딩이라고 느꼈는데, 뭔가 감독님이 그 뒤에를 더 만들어 보게 된다면, if를 가정해서, 그러면은 뭔가 김 교수님과 다시 만나는 장면이 있을지가 감독님의 입장에서 궁금합니다. 저희가 촬영할 때 좀 우스갯소리로 이런 가정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유준이 관객분들이 많이 아버지는 어떻게 막 이렇게 걱정을 너무 많이 해주시는데, 그럴 때마다 저희가 촬영할 때마다 우스갯소리로 아니 걱정하실 필요 없다고, 아버지가 이렇게 한탄하고 있을 때 20년 후 나이 든 유준이가 옆에서 아빠 나 괜찮다 이렇게까지도 상상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유준이가 이제 과거로 돌아가서 이제 20년을 살아서 그 후에 아버지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상상했었습니다. 감독님 대문자 F시군요. 지금 눈물이 그렁그렁 하셔가지고. 네, 다음 질문 또 받아볼게요. 어떡하죠? 너무 많이 손을 드셔가지고. 사이드에 계신 관객분께 한번 드려볼까요? 두 번째 줄에 계신 관객분이요. 저도 감독님께 질문이 있고요. 일단 조용수 배우님 팬입니다. 저는 원작을 굉장히 여러 번 본 사람인데요. 그 원작 안에서 보면은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을 대할 때 여러 가지 씬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보면은 그 친구들이 같이 이렇게 무도회 같이 춤추는 그 장면에서 주변 친구들이 쟤는 왜 혼자 저러고 춤추고 있지라고 의심하게 되는 장면들이 있는데, 이 영화에서 보면은 초반에 영화에서는 약간 대중들과 섞여 있을 때는 둘이 아무 의심 없이 얘기를 하는데, 마지막에 뒤로 넘어가면 갈수록 애들 이니하고 키스신 이후에 이니가 나올 때 정화가 도망을 간다던가, 아니면 아버지가 나왔을 때 나 가야 돼 한다면 도망간다던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려고 한다고 저는 느꼈거든요. 그 원작과는 좀 주인공의 스탠스가 달랐다고 저는 느꼈어요. 혹시 그걸 감독님께서 의도하신 건지 아니면은 그냥 이렇게 촬영을 하다가 그렇게 흘러간 건지, 전 좀 그게 궁금했어요. 그건 처음부터 당연히 그렇게 의도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된 거고, 당연히 저는 정화라면 유준이한테 그렇게 폐를 끼치고 유준이가 이상한 사람으로 현 시대에서 몰리는 거를 당연히 원치 않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최대한 유준이한테 민폐를 안 끼치고, 유준이가 남들 보기에 이상한 눈으로 안 보이게끔, 남들 누가 오면은 이제 도망을 가고, 유준이가 허공에 대고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사태를 없게 미연에 방지하도록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의 장면들이 나온 겁니다. 네. 배려해서 나온 행동이었군요. 이번에는 원진아 배우님이 한분 주목해 주시겠어요? 저기 양팔을 열심히 이렇게 하시네요. 네, 지금 누가 더 많이 흔드나의 상태로 가고 시선을 있는데. 빼앗겨버렸어요. 감사합니다. 저 우선 영화 너무 재밌게 봤고요. 저는 유준이랑 정화의 입장의 인물들에게 좀 질문을 해보고 싶은데, 앞에 질문의 좀 연장선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서로에게 달려가는 그 순간에는 정말 둘 다 자기의 삶을 포기할 생각으로 사랑만 보고 달려간 거잖아요. 좀 유치할 수도 있지만, 근데 그 순간에 두 분은 단 한 번이라도 엄마 아빠를 생각을 했는지. 물론 초반에 유준이의 아버지인 김 교수님이 아이는 태어나서 3살 때까지 평생 달 효도를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두 분 자신이 불효자라고 생각하시진 않았는지 그 점이 계속 궁금했습니다. 유준이는 불효자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적으로 보면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그 극적인 사랑을 한다면 그거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준이는 그렇게 간 거고, 저는 유준이 같지 않습니다. 당연히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는 과연 과거로 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방금 약간 시사 프로그램 같아가지고 저희가. 그런가요? 그 어떻게 부모님을 버리고 본인의 지금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렇게 용기를 낼 수 있을까? 저도 유준이가 참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한 앵거죠. 저는 그냥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아는 유진이와는 다르게 엄마와 함께하는 삶을 처음엔 선택을 했기 때문에 유진이한테 좀 멀어지려는 과정이 계속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시도를 해봤는데도 미칠 것 같으니까 막 보고 싶으니까 결국에는 엄마를 어떻게든 버렸는데 사랑을 택한 건데 근데 사실 저는 이런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영화이고 판타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희가 영화를 볼 때는 내가 현실에서 이루지 못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경험해보고 체험해보기 위해서 영화를 보는 것도 있잖아요. 저는 그냥 이 인물들이 한 선택에 대해서 마음으로는 굉장히 응원을 해주고 싶고 잘한 선택이고 본인의 선택을 믿으라고 응원을 해주고 싶은데 사실 현실이라면 당연히 어른들의 말을 좀 어느 정도 듣고 시간을 가지고 해야겠죠. 근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은 고민을 더 할 시간이 없다라는 핸디캡이 좀 있었고 어떤 노력을 했음에도 너무나 힘든 걸 견디기에는 아직 너무 어린 청춘이고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뜨거운 선택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꼭 부모님과 같이 영화를 관람하시고 댁내에서 어떤 토론이 이루어졌는지 후기를 꼭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궁금해요.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지만 짧은 질문 있으시면 하나만 더 받아볼게요. 이 중대한 지목을 도경수 배우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뭐라고요? 저도 양손을 택하겠습니다. 저 맨 뒤에 가운데 양손을 흔들어 주시는. 네, 끝에서 두 번째 줄인가요? 세 번째 줄에 계시죠? 양해 부탁드려요. 짧은 질문과 짧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시간 관계상.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도경수 배우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영화에서 저는 쇼팽을 잘 모르지만 쇼팽에 대한 언급이 여러 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쇼팽이 자신의 연인인 조르주 상들을 사랑하면서 공을 많이 썼다고 언급을 해줬는데 유준이가 또 어디 가서든 자기 잘할 자신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대사도 있었고 혹시나 유준이가 과거로 가서 그런 쇼팽과 비슷하게 자신의 연인인 정아를 위해서 곡을 쓰면서 살 수도 있는 건지 도경수 배우님이 생각하는 유준이의 과거 속에서의 삶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유진이는 정아를 그러니까 평생 사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쇼팽처럼 그런 정아에게 진짜 느껴지는 어떤 수많은 감정들이랑 뭐 물론 엄청 행복한 감정도 있을 거고 또 사랑을 하다 보면은 또 엄청난 그 아픈 감정들도 있을 거고 그러면서 정아를 저는 평생 사랑하는 남자일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예스. 굉장히 낭만적인 질문과 낭만적인 답변으로 마무리를 하게 됐어요. 굉장히 탁월한 질문이었습니다. 답변 감사하고요. 네, 계속해서 얘기 나누고 싶지만 극장의 사정이라는 것도 있고 네, 각각 한 분씩 마지막 인사 들려주시고 자리 마무리할 텐데요. 허진호 감독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분위기가 너무 좋네요. 정말 젊고 밝고 정말 청춘 영화를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관객들과 그리고 청춘들이 얘기하는 그런 활기찬 느낌들을 느꼈고요. 말할 수 없는 비밀이 더 많은 관객들에게 사랑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도움을 많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영화 GV에 너무 많이 와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저희 GV 재밌게 보셨기를 네 바라고요. 네 주변에도 좋은 소문 많이 부탁드려요. 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이게 첫 GV를 해보는 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걱정도 되게 많이 하고 좀 겁을 먹고 왔는데 막상 이렇게 오니까 함께 웃으면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소중한 시간이었고 되게 재밌는 시간이 금방 지나간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많은 분들이 저희 영화를 보러 달려와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좀 있고 너무 추우니까 집에 돌아가시는 길 조심히 안전하게 귀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진짜 여러분들 얼굴을 한 분 한 분 뵈면 진짜 영화를 재밌게 봐주신 것 같아서 너무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GV도 질문들도 너무 재밌어서 너무너무 재밌는 시간이었고요. 여러분 진짜 영화를 이렇게 잘 봐주시고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혹시나 재미없게 보신 분은 없으시겠죠? 네, 진짜 많이 재밌으셨다면 소문 많이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 이제 야식 시간입니다. 집에 가셔서 맛있는 야식과 함께 하루를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녁 메뉴 생각을 해보고 계세요? 예, 그리고 오늘 이렇게 GV 함께 진행해주신 이은선 기자님 맞습니다. 그리고 허진호 감독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 양꼬치 너무 맛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네. 말할 수 없는 비밀 화이팅, 여러분 화이팅, 양꼬치 화이팅입니다. 가시는 길 조심히 돌아가시길 바라겠고요. 영화에 많은 호흡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